사실 저라면 이런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로서는 도저히 고려할 수 있는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양팡님 영상을 보고 간략하게 법적인 쟁점을 추려서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좀 일이 커졌어요. 좋아요가 3,000개가 넘어가고 기사가 지금 4, 5개가 떴어요. 제 댓글과 관련해서 기자분이 인터뷰도 오시고, 지금 확인해보니까 제가 쓴 댓글은 아직 남아있고 답글이 대댓글이 한 115개 이렇게 달려있네요. 제가 가볍게 댓글만 쓰고 영상을 만들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계약이 쉬워 보여도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정말 그 계약법 총론 같은 책 한 권을 통째로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로 좀 복잡해요. 정말 최대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요점만 간추려서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저희 의뢰인들도 정말 흔히 하시는 오해라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바로 어떤 내용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이런 오해 정말 많이 하세요. 사실 일반인 분들이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일단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해서 실제로 주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좀 설명이 어려운데, 계약금 계약과 이 계약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본계약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본계약은 성립됐냐? 여러분이 또 오해하시는 게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때,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은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할 수가 있죠. 다만 이렇게 분쟁이 될 때는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툼이 많고. 그래서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하고, 이렇게 큰 10억짜리 부동산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면은 이것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팡님의 계약서를 봤을 때 이 계약서 자체는 완성된 계약서로 보여요. 계약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 목적물이나 계약 일자, 중도금 일자, 잔금 일자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것은 완전한 계약서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건에서는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쓰이는데, 이런 문서에 서명 또는 도장이 찍혀져 있었다는 것은 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계약서 내용이 가계약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계약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서로서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이 계약서가 일단 유효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가계약의 정도가 아니라 이 계약서로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성립 여부는 이 계약서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여요. 이 내용 자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계약이 유효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양팡님의 채무 불이행 또는 이 위약금의 문제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계약서 6조를 보시면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런 손해배상액 예정의 조항은 이런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거의 표준적으로 쓸 정도로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좀 일반적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의해서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줘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무권대리. 사실 저라면 이런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정되더라도 자충수인데, 사실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무권대리가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여요. 인정되더라도 어느 쪽으로 보든 자충수로 보이고요. 우선 양팡 본인이 계약 직전까지, 이 계약서를 쓰기 직전까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과 제3자도 아닌 이 부모님께서 서명을 하셨다,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셨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실은 유권대리였다 또는 적어도 표현대리였다 라고 비춰질 수가 있어요. 또 만에 하나 이 무권대리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무권대리로 인한 책임은 그 대리 행위자, 어머니가 되겠죠. 고스란히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사문서 위조의 형사 책임도 질 수가 있겠죠. 저로서는 도저히 고려할 수 있는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주장이 철회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주장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방 중에 단 한 부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좀 상대편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법정에서의 매너에도 맞지가 않고, 사실 약간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1차적인 책임은 이 양팡님의 부모님께서 지시게 될 것이고, 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약간 2차적이죠. 이 대리권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에 있어서 이 공인중개법상 중개사고에 해당하고 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무권대리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 이 공인중개사는 오히려 양팡님 쪽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상황이 나오진 않았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설명이나 이런 계약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무권대리 등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사실 자총수에 가깝기 때문에 이 무권대리 주장을 계속할 거라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양팡님 측에서는요, 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것은 가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으로서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합의 해제가 되었다, 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합의 해제된 것을 본다, 무효화하기로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향후 쟁점은 이 계약의 성립 여부와 합의 해제 여부가 주로 다뤄질 텐데, 제가 덕자님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서라는 것의 그 증거 능력은 굉장히 커요. 그 증거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덕자님 사건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 계약서 내용을 뒤집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양팡님 측에서는 이 계약의 성립 여부도 다투어 보고 또 합의 해제가 되었다는 주장도 해보시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손해배상 예정액상에 그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법 398조 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을 하셔서 좀 감경받는 것이 좀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좀 진행해보는 사건에 있어서 좀 이런 주장이 오히려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대본을 다 쓰고 제가 영상 촬영을 거의 마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하나 더 올리셨어요. 여기 내용에서 조금 추가할 만한 내용을 좀 추려봤어요. 이 어머니께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인 게 아니고 서명하셨다고 해요. 다만 이 양팡님 본인 이름으로 서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서명을 하셨든 도장을 찍으셨든. 그리고 약간 그 유튜버님께서 인용한 판례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엔 동의를 하는데요, 약간 이 판례는 여기서 적용될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해요. 사실 일반인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계약금과 계약에 대해서 오해가 상당히 많으시고 자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이 사건에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계약금과 계약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비롯된 민사사건이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들이 이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민사법적으로 법정에서 결론을 내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민사법정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이제 재판이 변론 기일이 한 3번 정도 잡혔다고 하는데, 이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쟁점 하나하나에 어떤 비난을 가하거나 또 폭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일단 그럴 만한 사건인지도 의문이 들고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폭로전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 민사법적으로 해결하면 그만인 일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변이었습니다.